힘내라 힘! 오늘 안녕하세요, 뚜벅이옵니다. 오늘 2월 18일 목요일 이야기고요. 오늘의 조목은 1차전과 2차전을 시작하면서 스타트 포인트를 나름대로 좀 바꿔봤어요. 내용을 보시면 아십니다. 오늘도 이제 순회에서 시작을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제가 8시쯤에 이제 보통 나가요. 8시나 8시 20분쯤에 나가서 천천히 콜을 봅니다. 그리고 첫 콜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단가도 괜찮으면서 착지도 괜찮은 콜을 언제나 노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촉박해지면 일단 착지 콜을 보든지 단가 콜을 보게 되고요. 뭐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일단은 스타트 포인트에서 시작을 할 때 단가와 착지도 좋으면서 단가도 좋은 콜. 오늘 또 착지도 좋으면서 단가도 좋은 콜이 일단 5만원에 뜹니다. 8시 46분에 잡아서 출발은 거짓 이제 9시쯤에 한 것 같아요. 9시쯤에 했고요. 45분인가 40분인가 걸렸어요. 생각외로 이제 시간이 되게 짧게 걸렸고, 영업 제한 시간 10시에 이제 그 콜이 좀 많이 울리기 시작하겠죠, 대략. 근데 이제 아주 시간도 적절하게 도착을 했고, 착지한 위치도 상당히 이제 괜찮은 곳이죠. 상암동 같은 경우는 상암동 행정복지센터, 거기가 이제 먹자골목인데 거기서 콜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상암동에 콜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그 1차전과 2차전을 오늘 왜 나누냐 하면, 1차전은 말 그대로 12시까지 제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점에 가 있다가 일단은 거기가 콜이 괜찮은 콜박스라 그러면 계속 저거 견주겠지만, 만약에 일단 버스가 12시까지 이제 보통 다니잖아요. 근데 콜박스 치고는 콜박스가 아닌 곳이 있어요. 제가 착지한 곳이 콜박스가 아닐 경우에는 2차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세컨드 바운더리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앞뒤 안 보고서 이제 바로 다이렉트 이동을 해서 2차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1차전의 어떠한 바란스는 이제 많으면은 15만원도 될 수 있고요. 적으면은 10만원 이상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어떠한 착지를 고려해서, 착지라든지 단가콜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매출을 좀 더 상향시켜서 가능하면 저의 목표는 일단 요즘은 이제 15만원보다 조금 높은 2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20만원으로 잡고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상암동에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뭐 이코노미 콜들이 되게 많이 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아까운 콜은 상암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쪽 분당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그쪽 콜들이 보통 6만원, 작게는 5만원대 이상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당을 치고 가서 거기서 다시 원턴을 한 다음에 투턴을 할 계획이었는데 판교동을 놓치게 돼요. 판교동이 이제 56,000원인가 떴는데 제가 그 콜을 놓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코노미 둘째치고 뭐 금액대야 이 시간대면 이제 35,000원에서 4만원대 그런 콜을 잡으면서, 이왕이면 착지가 좋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착지가 다 별로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착지콜 아니면 단가콜이잖아요. 단가가 아예 높든지 착지가 아예 좋든지. 뭐 대치동 요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코노미 콜로 올라왔었는데 35,000원이면 추천가 같아요. 요콜을 타고 대치동을 갑니다. 대치동 중에 그래도 위치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 삼성동 고개 넘어서 대치동이라서 버스를 한번 타면 청담동으로도 가기 용이하고, 그 다음에 삼성동으로 가서 콜을 잡아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은 10시 51분이잖아요. 이 시간도 느낌이 강남에는 콜이 있었습니다. 리스트에 콜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그 많은 대리기사님들이 계시지만 리스트에 콜이 있다는 이유는 콜이 그 이상으로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고 삼성동에 내릴까, 뭐 봉은사역에 내릴까 장고를 때리다가 어느덧 어디예요? 청담동 프리마 호텔 앞에까지 가는 그런 버스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프리마 호텔 앞으로 갔는데 청담동이 되려 콜이 없는 거예요. 아까 이제 삼성동을 계속 올리기 시작했는데 청담동하고 압구정동이 콜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단독 배정을 놓고 갔습니다.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나마 청담동 같은 경우는 대리기사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이제 삼성동에서 이제 그 38,000원짜리 호계동, 안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콜이 살아있고,
2차전을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이제 좀 이따 콜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다 보니까 프리망 호텔까지 가게 되는데 대리기사분들은 별로 없는데 튀겨주는 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 콜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 또 단독 배정을 나눴어요. 프로 배정을 나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한 10분 정도 대기했다가 콜이 없으면 압구정동으로 넘어가겠다. 마침 이제 요 콜이 그 메다카로 떠요. 죽전동. 그런데 지금 시간은 사실은 이제 저는 집 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콜이 없잖아요. 근데 죽전동이 아까 방금 그 콜이 이제 추천가로 올라옵니다. 27분, 25분밖에 안 걸렸어요. 여기는 중요한 게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저희 집에서 8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죽전 이동. 야, 갈등을 많이 때렸습니다. 갈등을 많이 때렸고 시간은 11시 49분 너무 이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시가 넘어가면 일단은 성남 쪽도 콜이 별로 없어요. 좀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성남 쪽도 콜이 없고 판교동이 콜이 있는데 저는 아싸리 이제 사실은 12시 40분인가 36분까지 강남에 올라가는 신분당선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려요. 오늘은 2차전. 집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양재 시민의 숲, 양재 이동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뻘짓? 일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2차전을 준비해야죠. 저의 목표를 달성을 해야죠. 위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도는 상당히 좋았고 어제와 같이 양재동 3호물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콜이 이제 한두 개 정도 올라오는데 일단은 뭐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일단 착지가 별로예요. 그리고 단가는 일단은 떠나려면 그래도 추천가 한 4만원대에서 45,000원대였으면 전 자꾸 갔을 겁니다. 2차전이니까요. 2차전 준비하는데 2차전도 처음에 또 단가콜을 타면 상당히 괜찮죠. 근데 생각외로 콜이 없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요 콜을 잡게 돼요. 송파동을 잡게 되는데 송파동 맞죠? 송파동을 잡게 되는데 요 고객님께서 이제 오라고 말씀하셔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대기비를 한 15,000원 받고 말아요. 22,000원짜리인데 자기가 현금 가진 게 그거밖에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서 양재동에 또 남게 됩니다. 근데 양재동에 콜이 없어서 야 오늘은 실패. 저도 실패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랑 상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 단대동이 사실은 콜 자체가 새벽 콜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단대동하고 군강동 그쪽에서 콜이 괜찮은 게 많이 올라와요. 가격은 좀 비춰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쌩쌩 이제 그 좀 빠른 길로 가서 30분 만에 도착을 했고 이코노미 콜을 또 타게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곳에 가면 반디버스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대기비 한 15,000원 받은 것까지 이제 저거 하면 어찌됐던 간에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가게 돼요. 그런데 단대동 중에 제일 안 좋은 곳에 올라갔어요. 여기서 뭐 처음 가시는 분들은 되게 황당하실 거예요. 남한산성 역 입구거든요. 그럼 되게 높아요. 그러나 어디예요? 성남대로인가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곳에 내려오는데 한 1.5km 정도 이렇게 걸어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침 버스가 20분 만에 온 거예요. 차라리 이제 한 1시간 만에 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은행동, 그다음에 그 밑에 그 금강동이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한 2,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대운동에서 새벽 콜이 많이 떠요. 많이 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반디버스를 타고 집으로 복귀를 하는데 그쪽에서 콜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한 30분 정도 개파가 있었던 거죠. 30분 정도 제가 거기 좀 존버를 더 했었으면 괜찮은 콜도 잡을 수 있었고요. 착지가 또 괜찮은 콜도. 거긴 대리기사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추천가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추천가가 아니면 또 안 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송파라든지 영덕동에 35,000원, 25,000원, 그다음에 뭐 단 7, 8분 운행하는데 뭐 그런 콜도 뜨고 뭐 타이밍이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게 맞았지만 타이밍이 안 맞. 그래서 2차전은 실패에 가까웠어요. 실패에 가까웠고 오늘 뭐 어영부영해서 일단은 일찍
타고 단가코를 좀 탔기 때문에 4코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6만 5천 원인가요? 16만 5천 원 정도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차 리그와 2차 리그를 나뉘어서 1차전과 2차전을 나뉘어서 물론 2차전에 시작할 때쯤 12시쯤에 시작할 때쯤에 이제 착지가 너무 괜찮은 곳이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이제 단가하고 착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의 시간은 9시나 10시인 것 같아요. 9시나 10시인 것 같고 단가도 괜찮으면서 착지도 괜찮은 곳을 잡을 수 있는 거. 근데 무조건 첫 골은 단가와 착지가 괜찮은 콜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은 착지는 별로였지만 단가가 좋고 착지는 별로지만 또 그 콜박스로 가기에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하루에 이제 5만 원이나 4만 원짜리 콜 최소 한 콜은 타 주셔야지 바란스를 올리기에 좋다는 거. 오늘 2차전 실패했지만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오늘도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전과 2차전을 나뉘어서 한번 타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리고 이제 오늘 보석상자가 나갈 텐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시간 이후는 좀 말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구독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시고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석상자가 내용이 이래요. 어저께 이제 구독자분이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본인도 이제 기독교 신자인데 술을 많이 드시나 봐요. 세상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어려우시니까 회피하시기 위해서 술을 거짓 매일 드시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돈과 체면을 움켜쥐어도 주님이 떠나시면 최대의 불행이고요. 가난과 폭력으로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으면 최대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나운 폭력과 술과 음란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래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집사님 기도할게요. 내가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분을 체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저를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과 같이 돈과 체면을 움켜쥐어도 주님을 떠나시면 최대의 불행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23살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제가 알아서 이제 23살부터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만큼 나의 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자였지만 결혼 후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모든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심지어는 30대였나요? 30대 무렵인가요? 20대였나요? 집을 2채 정도 샀을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다른 분들보다. 그렇지만 돈이 많다 보니까 세상적인 음란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피 마르기 전에 집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음란이라는 걸 모르고 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나 세상의 어떤 환경과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란에 많이 빠져서 살았고, 그로 인해서 중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찌됐든 35살 때쯤에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걸 퍼붓다가 쫄딱 말아먹었습니다. 근데 쫄딱 말아먹고 저희 아이 둘과 집사람과 저희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 정도였죠.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희 집사람은 불신자였지만 그때 이제 억지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처참했죠.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할 정도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다시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상당히 기복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이도 유학을 보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속된 말로 48평짜리 아파트에서 어둠이 침침한 지하방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40대 무렵에 터지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망했어요. 온 집안이 망했어요. 기댈 수도 없을 정도로 어머님, 아버님, 그 다음에 형님, 또 누나 다 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1년 사이에 하루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큰아이가 너무 속을 새겨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잦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이 심해져서 고등학교 3개월을 남겨놓고 자퇴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정신병원에 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 저한테 이제 그 아들이 병원에 들어가기 싫어서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눈물이 터진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아들이 나한테 욕을 하고 그래서 눈물이 터진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일 놈이다. 이때 동안 살아온 게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 죄가 많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오직 붙잡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기댈 곳이 없으니까요. 정말 바닥까지 가는 사건. 그러나 하루하루 말씀 묵상을 보면서 내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음란만이 큰 죄가 아니라 각종 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사로운 죄, 가식적인 죄, 누군가를 모방하고 누군가에게 도둑질했던 죄, 그런 죄들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되면서 온 집안이 변화를 했어요. 집사람도 이제 절실한 크리스찬, 요즘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믿음이 강한 친구가 됐고, 아이들 또한 지금 큰아이는 26, 둘째 아이는 이제 20살이 되었고, 그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이 어느덧 지나갔어요. 그런 지 이제 7, 8년이 됐고, 지금도 이제 생활이 윤택하진 않지만 지하에서, 암흑한 지하에서 3층까지 올라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왔습니다. 비록 빚이 있는 전셋집이지만 월세 좀 꼈어요. 전월세집이에요. 그러나 유튜브를 하면서 어느 누군가 살리고 싶었는데 마침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분을 너무 체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일 거예요. 중학생과 갓 중학교에 올라온 친구와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계시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살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자살의 반대말은 살자예요. 그 술을 택하신 이유가 정말 살기 위해서 드시는 거거든요. 그 술을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뚜벅이 온님 같은 경우 뭔가 답이 있을 것 같다고. 근데 답은 없어요. 본인의 의지예요. 세상을 바꾸는, 환경을 바꾸는 건 본인의 의지예요. 환경 자체가 그럴지라도 내가 평안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이제 기독교 신자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말씀 보시고 자기죄 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술은 당분간 드셔야지 어떡합니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 보시고 자기죄를 보시다 보면 아이도 바뀌고 외부적으로 외모적으로 보이는 거는 바뀌질 않겠지만 내 자신이 바뀌어 있으면 온 가족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 말뜻이 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기도도 하시고요. 말씀 보시고 매일 하루하루 말씀 보시면서 자기 죄를 볼 때 정말 평안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밤 늦게 이 추운 가운데서 일을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대리운전 제대로 하는데. 그 전에는 내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안간힘을 썼어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수 있었던 건 말씀 보고 내 죄 보니 모든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자에 간증을 한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구독자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 100분 체휼을 합니다. 제 마음도 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도 어떤 구독자가 그래요. 아무것도 주는 거 없는데 왜 이렇게 퍼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저와 같이 힘든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정말 경제적으로 또 일적으로 많이 또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해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받는다? 네,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독자분 힘내라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면 꼭 말씀 보시면서 자기제 보시면서 하루하루 정말 하루 잠잘 때까지 하루하루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환경이지만 앞이 막막하시겠지만 쌓여있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빚도 많으실 거고 내일 막아야 될 것도 많으실 거고. 허나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때는 뒤로 자빠지는 게 최고입니다. 저도 뒤로 자빠졌어요. 하나님만 믿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꼭 말씀 보시고 자기제 보시면서 가정이 하루하루 극복되시는 그런 가정이 정말 회파하지 않고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큐티 묵상지 필요하시면 주소랑 그런 거 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거 읽으시면서 한번 기독교 신자시니까 고난이 축복임을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 힘이었습니다.